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작가 공간으로 모였는데요. 오늘 작가 공간에는 브런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브런치에서 글 쓰는 삶의 촉수입니다. 네, 브런치 작가 어떤 날엔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목소리 색깔이 좋으시다. 네, 목소리가 정말 다들 좋으셔가지고 오늘 인터뷰 내용이 목소리를 더듬어서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날에님, 작가로서 이제 저희가 처음 인터뷰를 나누게 됐는데,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이 근처에서 오신 줄 알았더니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어디서 오신 거죠? 저 대구에서 왔고요. 오늘 9시에 아이를 학교에 던져놓고 기차를 타고. 아무래도 가벼운가 봐요. 아이가 네. 던질 수 있는 정도에. 네, 아직 10살이라 휙 던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 하나 네. 키우시는 거예요? 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던져도 됐겠군요. 굴러가더라고요. 알아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올라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함께 방송하신 게 이전 시간 타임에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글을 쓰시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중이고요. 네. 직장을 2007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육아휴직을 했었거든요. 작년 2019년부터 20년까지. 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 그렇게 쉬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이도 심지어 학교에 가서 이제 비는 2-3시간 정도를 정말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때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겹쳐 있어서 네. 혼자 사실 우울할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만 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계속 막 앞으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걱정들이 많아서 그럼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디다가 글을 쓰지가 처음 시작이었고 브런치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추천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냥 예전부터 원래 좀 보던 플랫폼이세요? 전혀 모르던 플랫폼이었고요. 제가 SNS 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를 못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 진짜 처음엔 그거 어디다 글을 쓰지?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요즘에는 사진이나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또 그렇게는 못하겠고 어디 글만 쓰는 데가 없을까? 해서 진짜 검색해서 알게 된 게 브런치였어요. 스스로 검색까지? 네, 검색. 네, 찾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플랫폼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글만 좀 위주로 쓸 수 있는 곳 너무 잘 찾으셨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육아휴직을 그때 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코로나가 일단은 제일 컸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고 초등학교 1학년에 아이가 입학을 하는데 예, 유치원 손이 많이 졸업과 이제 그 입학 시기부터 해서 학교가 계속 저도 대구였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 크게 터졌던 동네라 맞다, 학교가 처음에. 계속 휴교하고 하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 육아휴직밖에 없겠구나 해서 육아휴직을 냈었죠. 와, 그러면 아이 어릴 때는 오히려 육아휴직 한 적이 없으시고. 네,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와, 동원해서 대단하시다. 제가 봤을 땐 방법을 찾는데 도가 트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살아야 되니까. 두드리면 다 나오는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 맞아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쓰실 만한 무언가 소재들이 이렇게 막 뭐 샘솟듯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글이. 네,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막,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막 그런 결심을 했을 당시여서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뭐 좋았었던 시절과 뭐 모든 것들을 합쳐서 네. 한번 기록을 남겨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매몰돼서 와 앞으로 나 어떡하지? 맞아, 진짜 맞아. 앞으로 살 수 있나? 뭐 이렇게만 계속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정리를 한번 싹 다 해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토해내는 글쓰기 그야말로 네, 정말. 네. 그걸 하셨구나. 글이 치유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또 굉장히 본인한테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음. 사실 글의 치유의 힘을 뭐라 그래야 되지?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싶은 정도라 그래야 되나? 믿습니다. 네, 정말 믿습니다예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만 해도 사실 잠도 잘 못 잤었고 막 엄청 응어리가 막 있는 상황이었는데 글 쓰면서 진짜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 예전에 한창 힘들었던 그 육아휴직 한 1년 동안은 진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처박혀서 글만 썼으니까 와. 그러고 나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어. 그래서 뭐 주변에도 왜 우울하고 힘들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면 늘 글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글을 쓰라고. 맞아. 네. 그전엔 글을 쓰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없다고 해야 될지 있다고 해야 될지 제가 직업이 이제 편집 기자인데 네, 그래서 그럼 늘 글을 글과- 쓰시던 분이시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제 이야기로 글을 쓴 적은 또 없었기 때문에 좀 다르죠. 네, 좀 달라요. 이게 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재용으로 혹은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글쓰기랑은 제 얘기를 쓰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어서 문체 자체도 완전히 다른 결이 다른 글쓰기라 네. 그리고 또 편집은 또 글을 쓰는 일은 아니라서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일인가요? 그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죠. 아. 신문 지면에 네네. 레이아웃을 만들고 제목을 붙이고 이게 직업이었는데 회사 상황상 이제 가끔씩 취재를 가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제 글은 또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도 글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또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까. 글이요. 아니까 이게 잘 쓰고 싶으니까 맞아, 처음에는 맞아. 다 익명에 숨어 있고 한데 조금씩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제 자신에 대해서 글 안에 밝히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내 글이 너무 부끄러운 수준일까 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항상 부딪히는 자기 검열. 네. 그게 그게 있죠. 글 뭐라 그래야 되나 내용에 대한 검열이세요? 아니면 내 글 쓰기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굉장히 네, 그 두 둘 다. 가지가 엄청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익명에 숨어서 활동을 하는데도 글이라는 것 자체가 숨기는 게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써놓고는 이거 누가 보면 알 텐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아. 걱정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것도 제가 완전히 택한 게 너무나 지극히 사적인 에세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도 거의 알리지 않고 그래서 거의 요즘 왜 본캐 부캐 얘기 네네. 많이 하는데 저는 거의 부캐라고 생각하고 브런치 계정이나 그런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고 하셨던 게 진짜 딱 부캐. 네, 부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나눠서 딱 그래서 하는 게. 뭐 메일 계정이나 이런 것도 브런치 가입하면서 새로 다 만들어서 완전히 분리해서 나름은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한 분이 탄생하셨군요. 네, 메일 같은 것도 그냥 어디 아이디만 보면 이제 이건 본캐의 메일이구나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은 그 아까 자기 검열하고 좀 힘들었던 거 좀 넘어서신 상태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글을 쓰고 나서는 진짜 많이 사실 울었고요. 많이 울면서 썼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진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멋지신 것 같아요. 그게 용기잖아요, 사실은. 그 용기를 내시고 뭔가 한 걸음 딱 나 여기 있어 하고 딱 발을 디디신 것 같아서 응원 드리고 싶고 너무 멋지다는 말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작가님 그 글을 쓰시게 된 게 불과 한 2년 전, 2, 3년 전부터 쓰시기 시작한 네, 건데 2019년 11월부터 브런치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2년 약간 넘었네요. 벌써 딱 코로나 시작하는 딱 그 시기네요, 정말.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써오신 그 발자취 속에서 2020년이다. 2020년? 네네. 네네네. 2020년 11월. 그러네요. 20년 11월. 네네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나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처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혼과 양육과 거기에 대한 뭐 부담과 책임감과 근데 이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점점 끄집어져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뭐 원고를 만들어서 책을 내게 된 건 또 부모님 관련 얘기거든요. 아. 그 제가 글을 쓸 당시가 39이었으니까 1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38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죄송해요. 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물도 잠깐, 드시고 네, 괜찮습니다. 진짜 안 울렸는데. 아직 울어야지 되는 네 아직 마음이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게 어. 딴 데 가서 하면 괜찮은데 어. 작가님 계시고 아 그래요. 좀 마음 또 편하면은 네.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죠. 예, 약간 사람이 좀 더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오전에도 그렇고 느꼈는데. 그러셨구나. 17, 38. 네. 17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고 함부로 뭐랄까 글로 쓰기도 어려운 얘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저도 모르게 글을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그래서 그 원고들을 모아서 이제 투고를 했고 네. 그리고 육아휴직이 9월까지였는데 이제 6월쯤에 계약을 했고 아. 그 계약했을 때가 이제 아빠 길. 아, 그러셨구나. 아빠 돌아가시고 일주기? 네, 아. 첫 길이었고 미쳤나 봐.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너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는 올해 2월에 이제 책이 나왔고 이제 6월 되면 두 번째 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와, 너무 의미 있는 책이 됐네요. 근데, 되게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 하늘에서도. 욕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솔직하게 다 욕을 해버려서. 솔직함. 그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이 있으셨구나. 네, 그리고 모든 부모와 자식들, 그 가정들이 화목하지만은 않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제가 되게 성장 과정에서도 느꼈던 게 너무 세상에서 보는 가정이 너무 화목한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의 삶과 그리고 그런 가족 안에서 부모님을 다 보내고 제가 느낀 감정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얘기들을 딴 데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너무 뭐랄까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숨겨둬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너무 내면적인 거니까.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느낌이 저도 있었거든요. 다른 집은 어떻게 엄마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너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저는 제 친정 엄마랑의 관계에서 그 역동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하다. 그거를 저는 굉장히 후에 느낀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딴 집은 엄마랑 사이가 좋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시기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네. 내 부모님을 이렇게 다시 조금씩 더 다시 보게 되는데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건 제가 너무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관계 형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그게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빠가 또 아이 한 3, 4살 때부터 계속 입원을 하신 상태였고 아이가 8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떻게 해볼 이게 나한테 뭔지를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너는 힘든 일 많이 겪었고 뭐 이런 뭔가 삶에 되게 고수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하면 아니야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거야 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되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너네 그래도 진짜 지금 안 하면 안 될 일들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담고 싶었어요. 책이 막 궁금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책 제목은 뭔가요? 만나지 못한 말들입니다. 맞나?
아니 작가님 옆에 제목을. 삶의 촉수님이 맞다고 해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추천사를 썼거든요. 아. 브런치. 그러셨구나. 아,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작가가 자기 책 제목이랑 이런 걸 계속 문득문득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게 너무 솔직한 제 얘기다 보니까 그냥 이걸 객관화가 아직 덜 안 돼서 그 책 제목 하면 책 제목 뭐였더라? 책이 이거. 아직은 비현실적이신가 네, 보다. 완전히 음. 비현실인 느낌이라. 그래도 편집을 하시면서 무언가 계속 나가는 걸 경험을 하셨는데도 그러시네요. 내 그래서 얘기니까. 더 그런 그런가. 더 그런 것 아, 같아요. 네. 이게 아예 처음으로 뭐 이런 게 탁 나가는 거면 와 할 텐데 늘 신문에 나가는 걸 보다가 맞아. 이게 또 나왔는데 이건 네 거래 내 거야 뭐 이 느낌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단락을 책으로 일단 딱 정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막을. 약간 네, 아. 딱 책 나온 올해 2월이 제가 부끄럽지만 40살이 됐는데 약간 정리하고 넘어가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내셨다. 그 40알이란 게 진짜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근데 그거를 책을 내므로써 어떻게 딱 종지부를 찍어 현명한 선택을 물론 어떤 나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닐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쓰다가 원고량이 어느 정도 됐었고 네. 평소에 저의 성격이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건데 모아서 투고를 했었고 네, 그때는 무슨 결심이셨어요? 제가 육아휴직 복직이 다가오는데 네. 그 되게 뭔가를 음.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뭐라도 하나.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제가 애를 키우면서 계속 일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1년을 내가 언제 쉬지? 생각해보니 은퇴 이후 말고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만큼 글을 썼으면 출판사에 보내보고 안 된 말고 안 되면 내가 들고 있다가 혼자 진짜 자체 뭐 이런 걸로라도 네. 독립출판이라도. 네, 왜냐하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록들이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다행히 한 출판사에서 계약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책을 내게 된 것 같아요. 몇 군데나 투고하셨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30군데, 40군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기본이군요. 그 숫자가. 나날 작가님 한 100군데 해보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무언가 뭐 신입사원 그 지원서를 낼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한두 군데 하면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트라이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돼도 충분히 괜찮은데 한 3-4군데 하고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투고도. 이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내가 내 책을 내줄 누군가가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뭐 그 다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하면 되는데 뭔가 되게 이루고자 하는 게 뚜렷하고 분명하면 거기에 대한 좌절이 확실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책을 반드시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단 이거를 한번 갈무리하고 싶다. 안 되면 뭐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라도 만들어 놔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지금도 약간 저희 출판사 대표님께 늘 감사드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삶의 자세 하나를 배웠네요. 그래서 네. 주변 분들이 인생의 고수라고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맞아. 안달복달 보통 하잖아요. 뭐 하나를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안 되면 금방 좌절하곤 하는데 진짜 그럴 필요가 없네요.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맞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건 언제 터득하셨나요? 17세? 17세와 38세와 이 결혼 과정을 거치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어느 정도 제가 스스로 납득할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 또 다른 과정을 뭐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맞아. 정말. 네. 흘러가게 두고 흘러오는 것도 잡고.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일단 처음에는
이걸 막 글을 두서없이 인터넷에 적었던 것들을 목차로 엮어내면서 네.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건 이 책을 읽는 저의 또래 친구들이 읽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으면 좋겠다였어요. 제가 책을 딱 쓰면서. 그래서 초반에는 뭐 약간 제 또래에서 겪을 수 있는 결혼식, 뭐 육아 과정 그런 과정들에서 느낀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문득 느낀 뭐 엄마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들 그렇게 이제 아니면 뭐 성장 고등학교 시절 얘기도 좀 들어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챕터로 넘어가서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일단 어머니와 아버지 삶의 일대기처럼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는 데까지. 왜냐하면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살아 계신 동안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아니요, 전혀. 그러면 이후에 다 모은 거예요? 이제 삼촌들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근데 책 자체가 얇기 때문에 뭐 엄청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그냥 흐름을 한번 훑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럼 그 삶을 어느 정도 훑어봐야 저는 또 이제 제 아이한테 그걸 대물림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삶을 어느 정도는 되게 일대기로 훑었고, 네. 그 다음엔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제가 느낀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제 모습 안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들.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아이에게 나쁘지 않은 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한테 묻고 싶었던 것들. 지금 뭐 오늘 하루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아는지 뭐 흔하게는 옷 사이즈 같은 걸 알고 있는지 네. 건강검진 같은 건 체크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책을 쭉 읽고 우리 엄마 오늘 뭐 했니 전화 한 통 해봐야지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지 가슴이 저는 따뜻해지는. 그리고 직업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책을 쫙 요약을 해주시는데 편집하시는 분 많네. 깔끔하게 편집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부럽다. 제가 봤을 때 브런치에 쭉 올려놓으신 걸 엮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아마 편집 실력이 빛을 보지 않았을까. 어떤 글들을 추리고 어떻게 하고 그 전체적인 근데 확실히 이건 완전 딴 얘기인데 신문 편집이랑 책 편집이랑 같은 편집이란 단어를 쓰긴 하는데 네. 정말 다른 작업이긴 하더라고요. 신문은 한 장 지면만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독자 시선이 어디로 흘러서 어떤 감정으로 끝을 맺는다만 생각하는데 책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권의 감정을 생각을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낯설고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복직하신 거예요? 네, 복직했어요. 그럼 오늘 휴가도 내고 오신 네, 거네요? 연차 내고 왔습니다. 와, 진짜 오늘 귀한 시간이셨네요. 저희 회사에는 네. 비밀로 하고 네. 본캐는 알지 못합니다. 책 나온 것도 본캐 주변은 모릅니다. 그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텔담 님이. 스테르담님. 예, 저도 그걸 봤어요. 네. 저희 첫 인터뷰가 브런치 작가님 첫 인터뷰가 이조영 네. 날자 작가님 통해서 스테르담님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브런치 도전해서 둘 다 된 상태예요. 와, 축하드려요.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 한 번에 되신. 한 번에. 우와. 저는 두 번째. 저 3번이나 해가지고. 하지만 개점 휴업 상태라는 거. 좀 제가 딴 걸 좀 쓰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책 쓰는 거 도전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에세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교과서? 저는 교과서는 아니고 그냥 IT 쪽 하는 사람이어서 그쪽 책을 쓰느라고 제가 지금 딴 거를 지금 손을 전혀 못 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네. 약간 토할 것 같은가 보더라고요. 토할 것 같아요. 정말. 네. 전문 분야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신기해하고 있어요. 작가님을 뵈도 신기하고 이 기피디님을 뵈도 신기한 게
아, 책을 쓴다 하고 마음 먹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써지긴 질 텐데. 아니에요. 옛날에 포기했다니까요. 아, 네. 성금 받아놓고 포기해서 2배로 개원한 적도 있다니까요. 마음을 못 먹고 있는 나는 뭐지 이러면서 어릴 때 일일 신기하다. 일포 하시잖아요. 아, 네. 매일. 일일 일포는 하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책을 지금 쓰시고 탈고하는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엮어놓고 나서 그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가 착각했던 건데 작가님들은 후루룩 쓰면은 그 원본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모짜르트처럼. 아마데우스 모짜르트처럼.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안심은 일단 됐는데 그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인지 조금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의 책이었잖아요. 네. 사실 뭐 다른 분이 손을 대도 된다 안 된다의 기준조차 없이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일인데 누가 퇴고를 해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네. 그래서 출판사랑 첫 계약을 맺었을 때 원고가 이제 그때 출판사에서 목차를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목차를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직업을 살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또 한번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 목차대로 글이 또 수정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요 흐름대로 가면 그냥 스토리를 알리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막상 또 계약을 하고 나니 저도 욕심이 나서 글이 막 엄청나게 처음 이제 제가 글을 퇴고해서 보낸 게 첫 원고보다 한 300~400매가 늘어나 있었으니까 책이 얇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출판사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런 게 또 출판사의 몫이죠. 네. 그런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대표님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랑 아직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하는데 대표님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책이 막상 나오면 네. 잘 팔리진 않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너무 처참한 이런 판매 실적에 대표님한테 계속 이렇게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주변에서 야 책도 냈어 라는 얘기도 듣고 뭐 계약금도 받고 네. 스스로 자존감도 나 책 냈어 막 이러면서 부모님한테도 뭔가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돈 쓰고 고생하고 이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연락을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그런데 대표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발 판매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그 출판사 사장님. 야, 너무 멋지다. 그 출판사 대표님.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네. 또 이래. 죄송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출판사 대표님도. 원래 감성이 풍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도 되게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막 울컥울컥 이러네요. 그 남은 무의식 속에 남은 그 뭔가 약간의 그런 네, 것들이 거의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북받치는 출판사 대표님 얘기부터. 네, 좋아요. 네. 네. 출판사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판매량을 연연하지 말고 본인이 이런 투고를 되게 많이 받는데 이 원고가 자기 마음을 울렸던 이유는 이 책 출간하는 게 이 사람 개인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거라는. 대표님도 일반적이신 분이 아니시네요. 어디 계세요? 그분 서울 계시나요? 대구 계시나요? 파주에 계십니다. 파주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연락처 주시면 한번 인터뷰 한번 하러 뵈러 갔으면 너무 좋겠네요. 멋진 분이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저한테 막 퇴고를 할 무렵에는 진짜 단순해지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었고 최근에는 이제 복직하고 바쁜 거 아시니까 운동하라고. 건강 챙기라고. 네. 그 대표님이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입니다. 언니처럼? 네,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삶의 촉수님이 딱 그 눈으로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네. 지켜주고 싶고 옆에 같이 손잡아주고 싶은 그 눈으로 옆에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촉수님도 또 안 울고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삶의 촉수님이 아예 손 쓰고 눈을 막고 계셔. 눈물 못 나오게. 촉수님이 지금
그 책 내신 건 네. 암과 살아도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투병기고요. 아. 네. 그 유방암을 이제 아, 이겨내고 네네. 계시고 전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브런치 안에서 참 미치겠네. 아, 그럴 수밖에 없으신 두 분의 관계네요. 네. 제가 잠깐 말할까요? 네. 그러니까 18에 엄마 17? 17. 17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음. 제 딸 나이가 그 정도였어요. 아, 그래서 유방암이고 같은 암인데 엄마가 자기 여고 시절에 돌아간 얘기를 어느 날부터 쓰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그거를 쓴 건 아니고 어느 날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조금 가까워진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댓글창이 열렸어 있는지 닫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상황이 너무 비슷하니까. 아. 내가 유방암이고 내 아이가 17, 18 이 무렵인데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 무렵 내 아이가 받아들이는 엄마의 그 무렵의 죽음은 뭘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게 자꾸 더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읽지 말라고 댓글창까지 또 다 닫아놓은 글을 계속 가서 읽고 아, 열린 댓글창을 찾아서 거기다 실수를 열어두신다고요? 거기다가 장문의 댓글을 쓰고 그러셨고. 중간에 여러 번 그만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써라 끝까지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한번 그렇게 써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와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무조건 써라. 네.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셨구나. 촉수님 안 계셨으면 아마 글 쓰다 중간에 글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이걸 한번 돌아봐야지라고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걸 막상 붙잡기 시작하니까 너무 또 돌아보다가 울고 또 울고 또 이게 너무 아파서 그만해야지 뭐 이렇게 매일같이 글을 올리다가 막 한 몇 주씩 글 안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마다 열린 댓글창을 찾아오셔서 너 뭐하니? 글 얼른 안 써라. 쓰니? 다 털어내라. 그래서 원고가 진짜 끝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누군가 뒤에서 채찍을 하나 들어줘야. 네, 정말. 네. 근데 그 채찍이 공감의 채찍이니 얼마나 쓰고 또. 나면 편해진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네. 예, 그 말이 책 나온 다음에 정말 매일같이 깨달았죠. 이분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랬네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촉수님과 어떤 나래님이 서로 나도 모르게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네요. 이런 게 만나면 울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계속 울어. 오늘도 아침에 방송하면서 막 울고요. 그랬구나.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울고. 저희가 오늘까지 3번인데 3번 다 오늘은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날 출판 계약서를 갖고 온 거예요.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걸 가방에서 꺼내는 순간. 네. 그랬구나. 두 분 너무 아름다운 관계다. 촉수님은 책의 필명이 이연이시고요. 또 어쩌다 보니 저는 또 이림으로 책을 냈거든요. 필명을. 네, 다르게 그 인터넷에 쓰는 또 뭐 어떤 날엔이나 삶의 촉수나 요거를 책의 저자명으로 넣기엔 조금 느낌들이 출판사에서도 조금 의견들이 그래서 그 다른 필명을 만들었고 그렇구나. 이연이셨고 저는 이림해서 저희 이제 자매라면서 자매 맞네. 저희끼리 자매라고 그러고 있어요. 연이 림이 자매. 그러시구나. 참 인연이란 게 신기해요. 이게 핏줄로 안 맺어졌어도 두 분은 어쨌든 정말 맺어졌네요. 뭔가 우주의 기운이 맺어졌나? 네, 맺어졌네요. 그래서 서로 그냥 존재만으로도 든든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쓰신 책 이런 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나이는 40인데요. 음. 제 또래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부모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고 육아하면서 또 부모님을 새롭게 이제 왜냐하면 부모님이 늙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무렵의 엄마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 그 화목한 가정 안에서 살지 못했던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이런 마음을 조금 덜어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들에게 추천사를 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들아 나중에 꼭 이 책 읽어봐라.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큰 너무 다음에. 어리고 추천사를 쓴다면 몇 살 정도에 읽었으면 좋겠다. 17살이요. 딱 17살. 네, 딱 17살. 그래서 그때 만약 제가 살아있으면 아우 당연히요. 네. 그때 제가 살아있으면 네. 후회하지 말고 엄마한테 잘해라. 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맞아. 참 부모님이란 게 근데 참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살이면 죽음이 뭔지는 아는데 경험을 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어려서 좀 그 느낌이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외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장례식에 오긴 했는데 이것이 왜냐면 그쵸, 얘가 모르죠. 기억 자체가 외할아버지는 늘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크면서 매일 점점 얘한테도 이제 왜 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없어? 막 이렇게 묻는 그렇게 이제 얘는 엄마 옆에 빈자리를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7살쯤에 읽고 엄마한테 잘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며 책을 건네주고 싶네요. 너무 괜찮다. 일단은 엄마의 역사도 있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는 자기도 모를 약간 뿌리 같은 느낌 뭔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 이게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뭐 생애 연대사 작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그 삶의 스토리를 부모님 이야기를 처음 원고에서 제가 막 엄청 힘줘서 썼던 부분인데 다 빠지긴 했는데 힘 빼라 하셔서 빠졌구나. 빠진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를 네. 부모님의 탄생 무렵부터 이렇게 쭉 본인을 낳기 전까지의 삶을 좀 한번 뭐랄까 듣거나 쓰거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럼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아이한테 우린 그냥 아이 키우면서 일상에 파묻혀서 옛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본인의 그쵸, 옛 이야기. 예. 근데 본인의 옛 이야기를 조금씩 옛날 얘기해 주듯이 해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겠네요. 엄청 도움이. 왜냐하면 저는 너무 모르거든요. 맞아요. 아무도 나에게 그 부모님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제와 이제 제가 문득 이것은 내 모습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모님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나는 이런 선택을 했었다라거나 이걸 알고 있으면 저도 내 안에 있는 나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아. 이 뿌리에 대해서 너무 이 두 분의 사실 한 20대 이전의 삶이 이 성장 과정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쵸. 자녀들은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이제 연대기식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는데 음. 두 분을 제가 아빠를 엄청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셨는지. 네,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시기엔 이랬다고 하던데 이 다음엔 이랬다고 물론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냥 대략적인 언제 태어나서 몇 살 때 어디로 이사를 갔고 그 당시엔 누구랑 살았고 최초의 직업은 뭐였고 뭐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해서 이런 식의 연대기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모님을
그런 대상으로 이해 자체를 안 해요. 왜 저래? 맞아요, 맞아요. 네, 아유, 왜 저래 네, 왜 저래 아.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제 아이한테 그럴 대상일 거고. 아. 근데 그걸 한번 해보니까 이걸 내가 조금만 일찍 했으면 진짜. 음. 그 연대기라는 거가 아까는 그냥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거를 그 사적인 얘기를 일일이 알 수 없는데 네. 언제 태어났고 어디로 이사 갔고 어디에서 살았고 이것만 따라가도 네, 따라가도 그게 연대기네요. 네, 그렇게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네. 지금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경우에는 들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들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시기가 태어났어. 결혼을 해서 나를 낳은 게 몇 년인데 한 25년, 30년이 뻥 비더라고요. 맞아. 그 중간 얘기를 이제 삼촌들한테 듣고 채우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스스로 저를 아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치. 근데 사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들려요. 옛날 얘기예요. 맞아. 진짜 그 나랑 지나가죠. 관계없는 얘기고. 이 작업 해봐야겠다 지금 마음 먹어졌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뭐였죠? 한석규가 나오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거긴 아들이 먼저 뭔가 왜 죽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두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언젠가는 들춰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정말.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남아있으면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공감을 못해서거든요. 네, 완전히 서로 단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살아왔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 뭐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서로 남아 있어야. 그러니까 객관화된 무언가가 없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담기잖아요. 맞아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이 서로 너무 격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감정으로 치달아 버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글로 남기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이 진짜 훌쩍 갔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가셔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출간하시고 2월 달에 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사이에 혹시 어떤 변화나 아니면 앞으로 뭐 특별한 막 이렇게 계획을 구체화시키지는 않고 흘러가듯이 산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뭔가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런 거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꾸준히 쓰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제가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의 이런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그냥 막 엉켜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나면 스스로 되게 처음에 글을 하루에 하나를 쓸 때는 나 이거 글 썼어 칭찬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이제 책을 내게 되니까 나 책도 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칭찬할 일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좀 정리하고 좀 차분해지기 위해서 글을 계속 쓰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책을 내고 제일 달라진 건 스스로를 되게 좀 다그치지 않게 됐다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너 잘하고 있어. 오늘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아니면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하루쯤은 슬퍼도 돼. 네. 이렇게 된 게 책 내고 제일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책을 내서 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고 제가 스스로 편해지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쓰기 그리고 이 과정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는 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도 도움이 꽤 돼요. 사실 직장에는 책 낸 건 비밀로 했지만 어디에 몰입을 하는 게 되게 왜냐하면 제가 일을 14년, 1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던 대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면서 몰입을 했던 그 경험들이
복직을 하고 보니 아 이걸 요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와, 진짜 여러모로 땡 잡으셨네요. 글 쓰고.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랬어요. 아, 옆에 이렇게 든든한 자매도 만나고. 그죠. 좋은 또 출판사 대표님도 만나고 또 저희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소중한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한 작가 공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다른 무언가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감이 듭니다. 네, 오늘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